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7월 27일 화요일 장 마감이고요. 오늘 코스닥은 0.1%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24% 상승 마감하였어요. 뭐 어떻게 보면 혼조세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시장은 또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갱신을 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또 요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장 자체가 요때의 모습을 어제 또 한번 연출을 했고 오늘 또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거래도 확실히 요때보다 요때가 더 터졌고, 근데 이 코스피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왜냐, 오늘 투자자 현황을 보더라도 코스피는 그래도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그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양매도가 출현을 했다라는 거고, 코스피는 노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럴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 주가 자체가 어떻게 보면 큰 박스권에 중간값을 그었을 때 이 중간값 밑에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놀고 있다 보니까 이 박스의 하단을 깨지 않고 주가를 다시 한번 올려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데, 결국엔 중국이 무너지니 한국도 무너진다. 미국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중국 시장이 개판이면 한국은 무너진다. 중국 시장이 좋다 하더라도 미국 시장이 개판이면 한국은 무너진다. 결국에는 대외적으로 한국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이 다 좋아야 된다. 이 교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야. 요런 집합이 돼야만이 한국은 가지. 얘들 눈치 먼저 보고 얘들이 괜찮아도 얘네가 안 좋으면 얘네들 눈치 봐야 되는 게 한국 시장이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을 눌렀다라는 거고요. 애초에 올릴 생각이 없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죠. 무슨 얘기를 하냐, 장대 음봉의 중간값 항상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요날은 중간값 위에서 시가를 형성시켰다라는 거, 오늘은 어디 중간값 밑에서 시가를 형성시켰다라는 거. 그러니 결국엔 위보다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중간값을 회복하지 못했다. 딱 중간값을 찍고 밀렸다라는 거죠 오늘. 그죠? 윗꼬리가 어제 음봉의 딱 중간값 자리예요. 이 자리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어제도 드렸죠. 1052포인트 정도.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주가를 누르는 자리인 거고, 그래서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요, 코스피는 현재 자리 자체가 뭐예요? 이 수렴 중이에요. 바닥에서. 그러니까 시장이 이도저도 아닌 시장이에요. 뭐 악재적인 거는 사실상 나타나지 않고, 뭐 코로나로 인해서 델타 변이로 인한 이슈가 분명히 시장에 살아 있을 텐데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그냥 외국인과 기관이 나 돈 있어. 지금 현재 휴가철이야. 근데 니들 휴가 못 가? 그래도 시장은 휴가철이야. 그래서 7월 15일부터 주가는 분명히 오르는 것 같은데도 계좌는 형편이 없어요. 뭔가 오를만 하면 눌러요. 크게 누를만 하면 다시 올려놓고, 계속 그냥 행복권을 만들어 놓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 지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시장도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시장이에요. 즉 시장은 뭐다? 휴가철이다. 우리는 휴가를 가지 못했지만 시장은 휴가철이다. 그리고 코스피는 뭐다? 현재 삼각 수렴 중이에요. 이 수렴에 현재 어디 이 박스 하단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도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면서 지금 한 번 더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버텨주고 반응을 잡고 위로 한 번 튀는 게 훨씬 좋은 그림이다. 밑으로보다. 그런 관점이고요.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보다 좋은 흐름을 유지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별로였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저점도 높여가고 있는 자리예요. 그죠? 아직까진 그래요. 그럼 이 중에 하나, 이 다음에도 고점을 한번 높여야 된다라는 거고, 이 다음에도 저점을 높여야 된다라는 기준이 나와요. 즉 둘 중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뭐다? 방향을 하방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 즉 위로 한번 올라오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그림이 나타날 거냐, 그리고 누를 거냐. 그게 아니면 그냥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하고 올라오면서 고점도 낮아질 거냐, 뭐 그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고점을 또 한 번 높여주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나 줘야 돼요. 그래야 이 추세의 흐름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 시장은 재미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재미없는 시장이라도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고 계좌가 뭐 그렇게 나아지지도 않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는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야 된다. 그럼 결국엔 또 1040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 시점인 거고요. 코스피는 3210포인트 정도를 유지하느냐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7월 말이죠. 이번 주가 이번 주 7월 15일부터 안 좋아서 사실 옵션 만기일 이후로부터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이 월봉 만드는 마지막 주는 조금 뭔가 흐름을 만들어줄까 했더니 미국 시장은 그런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젠 중국이 지랄이에요. 미국이 얌전하니까 중국이 지랄이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덩달아 지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인 하루였다. 재미대가리 더럽게 없는 시장이었다 라고 그냥 볼 수 있겠죠. 뭐 대북주가 움직이질 않나, 그죠? 정치 테마주가 간만에 쉬다가 또 움직였죠. 그만큼 시장에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 저놈 돌아가면서 얘 좀 넣었다가 쟤 좀 넣었다가 아주 그냥 왔다리 갔다리 사람 정신없게 하고 그러면서 현금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시장이라는 거고, 여기서 한번 빵 하고 터져버리면 손절 물량 대거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개인 투자자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종목으로 돌아와서 오늘 알체라가 급락을 했어요. 이유인 즉은 참 쓰잘데기 없는 짓을 했다라는 거죠. 뭐 조회 공시가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알첼라가 오늘 뉴스를 냈어요. 뭐라고? 우리 메타버스랑 관련이 없다. 맥스트는 상장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해서 따상을 가는데 얘는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는 메타버스하고 관련이 없다, 우린 그런 거 전혀 사업 모델이 있지도 않다라고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주저앉혀버렸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대주주 물량이 적은 물량도 아니죠. 거진 50%죠. 그러면 그만큼 회사의 값어치는 나쁘지 않은 회사라는 거죠. 지들이 그만큼 많이 들고 있다라는 거는. 그럼 앞으로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 회사긴 맞다. 그러면 괜히 메타버스로 관련이 돼서 나중에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나서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팔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전에 방지를 하는 거냐, 주주들 피해 안 보게끔 우리는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도로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거였으면 이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해야지, 그죠? 여기 나오고 요런 자리에서 나와도 될 거를 굳이 한번 슈팅을 더 쳐주고 거래를 터트려 놓고 다음날 우리는 상관없다,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주가 조작으로 잡아놔야 돼요. 거래소는 그런 짓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주주들 생각을, 뭐 기존 강성 주주들이나 그런 주주들을 생각을 해서 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이야기를 했다라는 근거일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좀 어이가 없는 형태예요. 굳이 아무도 얘기도 안 했는데 거래소에서 요청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재발절해서
우리랑 상관없어요 라고 한 꼴이에요.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병신 육갑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월봉상으로 흐름을 좀 만들어 가다가 봉의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어 놓다 그 봉을 다 반납을 했어요. 최근 들어서 강하게 상승을 했고 또 그 상승을 다 반납하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오늘 이런 흐름이라면 분봉을 보더라도 아침에 강하게 눌러놓고 그리고 위에서 움직이는 자리를 좀 만들어 주다가 오후장에 중국 시장으로 인해서 시장이 빠지면서 한 번 더 밀었어요. 그죠? 만약에 이 회사가 정말 사업 모델이 없다. 그래,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주가를 올렸던 이 주포의 세력이 다 빠져나갈 거였다면 아침에 때려받고 VI가 걸렸을 때 뭐다? 개파락으로 그냥 점 하한가를 때려버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강하게 눌러놓고 물량을 털어내고 그 뒤로 주가를 적은 거래량으로 한 번 더 눌렀다라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누군가 한번 누르고 결국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다시 기어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 하나의 페이크가 될지 정말 털고 나가는 그림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상장을 하고 주가를 한번 띄웠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띄워놓고 한 차례 눌렀던 자리, 그리고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눌렸다 올라와서 작은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요런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러면 얘가 밀릴 수 있는 자리는 36,5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다. 하지만 이 회사가 상장하고 나서 메타버스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써니전자, 누구나 알 수 있는 안철수 관련주죠. 그죠? 근데 써니전자에서 뭐다? 우리 안철수랑 전혀 관계없다 라고 공시를 낸 지가 2, 3년이 지났어요. 훨씬 오래됐죠? 그래도 아직까지 안철수 하면 누구? 써니전자는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 한번 이 물꼬를 터놓은 자리인 거고, 그리고 쉽사리 한번 자기네들이 작업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편하다 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과 같은 뭐 엄청난 대시세 상승을 내지는 못하지만 써니전자가 뭐 그 이후로 확실히 이 투자금이 줄었다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만큼 안철수가 사회의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건 뭐 알 수 없지만요. 어찌됐든 이 알첼라 주가를 바닥 대비해서 강하게 올려놨고 그거에 대한 주가가 한번 하락을 크게 한 자리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어찌됐든 36,700원까지 열려있지만 실제적으로 주가가 강하게 상승했던 자리가 37,500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 자리까지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작은 관점에서 이 42,000원을 빠르게 회복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야 된다. 내일이라도 혹은 내일 모레라도 나타나야만이 뭐다? 또 한 번의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아무리 떠들어 대더라도 시장에서는 얘를 메타버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요 안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 그럼 주가를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게 아니면 요 안에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의 관점이에요. 여기서 만들어낸다면 주가는 위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면 뭐 양심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 주주들 중에 되게 좋은 회사네, 양심 있는 회사네 라고 안 보고 개또라이 회사다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 물린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자, 어찌됐든
뭐 그렇게 반응을 하게끔 뉴스에 의해서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하는 시장이기도 하잖아요. 뭐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다가 내일 그런 적 없다, 잘못 나간 기사다 라고 해서 주가를 눌러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비트코인이 어제 그랬죠. 어제 막 촥촥촥촥 올라가더니 또 아마존에서 계획이 없다, 또 그 지랄하고 있잖아요. 뭐 뉴스 내는 거는 3,400만 원이면 된다. 대신 시세를 조정하는 거는 뭐 몇십억, 몇백억의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바라본다면, 그런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주가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고요. 그러면서 오늘 네이처셀이 한 번 더 밀렸어요. 저번에 영상을 한번 찍었죠. 찍으면서 얘가 어디 위로 올라가야 된다, 못 올라가면 뭐다, 주가는 한 번 더 누를 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죠. 기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한 박스를 한번 만들어낸 자리예요. 즉 이 자리까지,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시장이 개판이고 더 이상의 수급을 몰아넣을 데가 없다면 얘가 26,000원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면 웬만하면 28,500원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시장이 분명히 나올 확률이 높다. 28,300원, 500원, 28,000원, 28,500원 요 사이를 크게 누르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으로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고점에서 거래가 강하게 터졌고 외국인들도 꽤 많이 나갔지만 그 나간 물량이 어느 정도 공매도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을 자리라는 거고, 월봉상에 좀 지저분한 흐름으로 모양을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래가 엄청나게 터진 자리는 아니에요. 주봉과 월봉의 기준으로는. 대신 일봉상에서는 강하게 터졌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녹십자 넵셀이란 종목이 이 네이처셀하고 비슷한 그림은 아니더라도 이 고점에서의 물량을 터친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터친 건 마찬가지인데 실제적으로 녹십자 넵셀은 쫙 눌러놓고 갭 띄워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부터 눌러놓고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한번 줬단 말이에요. 누군가 나갈 수 있는 흐름을 한번 만들어 놓고 주가를 눌렀지만 결국에는 아직은 버티고 있는 그림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 네이처셀도 이 회사가 망할 라청찬인가요? 라청진인가? 걔 때문에 회사를 말아먹었네, 주가 조작했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상패가 되네 어찌네 하다가 요런 주가를 띄워놓은 흐름이에요. 정말 뭐 누가 봐도 작전주죠. 이런 흐름을 한 번만에 끝낼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그러면 녹십자 넵셀처럼 슬슬슬슬 흘러내릴 거냐, 내리더라도 녹십자 넵셀의 기준으로 따진다면 이 종목도 마지노선은 요 자리라는 거예요. 23,000원, 23,500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는 거고, 최후의 보류라는 거죠. 최후의 보류의 자리. 말 그대로 전쟁으로 따진다면 여기가 지금 서울인 거고, 서울이 뚫려서 현재 어디까지? 대전까지 내려온 거예요. 대전까지. 대전까지. 이제 여기가 어디? 맨 마지막 부산인 거예요. 여기 뚫리면 전체가 다 함락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대전 자리에서 현재 유지를 해줬고, 그래도 밑에서 전주 정도의 관점인 자리, 여기에 보병들이 뛰어나더라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리가 한 26,000원 부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결론적인 거는 현재 여기의 자리에서는 주가를 모아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분할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는 자리. 정말 무섭게 눌러서 주가를 확 눌렀지만 실제적으로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뭐 세종메디칼만 경영권이 바뀌었다라는 호재죠. 뭐 회사가 좋든 안 좋든 주가가 맨날 바닥이었으니까 그런 애들만 경영권이 바뀌었다라고 하면서 점상을 가고 호재고, 그 외에 제약바이오는 다 개판 5분 전이에요 지금. 최전선 바닥까지 다 밀어내고 있다. 왜? 시장이 넉넉지 않으니까, 수급이 약하니까.
그만큼 횡보장이니까. 그런 의미라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는 관심을 가져볼 때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고요. 그런 기준을 어제 영상 찍었던 휴마시스에서 바로 나타나죠.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죠. 17,500원 부근. 많이 밀리면 17,000원인데 웬만하면 17,500원 자리에서는 유지가 나와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서 아침에는 처음 밀다가 오후에 뜬금없이 그냥 확 하고 밀어놔 버리잖아요. 올려놔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다시 또 21,000원대까지 열려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 자리를 넘어서야 추세가 또 한 번 올라온다. 못 넘어서면 뭐다 주가 또 한 번 누른다 라는 기준이에요. 그때까지 시장이 나아져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판단으로 본다면 네이처셀도 한 번은 움직여야 된다. 기존에 다른 애들을 누를 때 네이처셀이 올라갔던 흐름이었고, 그럼 다른 애들이 네이처셀이 누르니까 다른 애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같이 쳐 눌렀으니까 같이 올라가는 시장을 또 한번 좀 기대해보는 흐름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이 백신 관련주인 셀루메드도 마찬가지 흐름인 거죠. 최근의 흐름이 주가 한번 뽑아놓고 그냥 다 누르고 있어요. 기존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그냥 쉬지 않고 누르는 그림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그죠?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얘도 이 위에서 버티고 있던 이 고점을 누르고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누르고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이 일봉상에는 지켜야 될 자리를 다 이탈을 한 그림인 거고, 밑에서 올라오던 2평도 다 깨고 내려앉았다라는 거고, 120분봉을 보면 아직은 2평이 밑에 깔리는 자리예요. 대신 여기에 대한 이격이 엄청나게 벌어진 자리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이격을 어느 정도 메꾸고 갈 거냐, 아니면 이 이격 메꾸지 않고 빠르게 다시 위로 쳐 올려놓을 거냐의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 60분봉으로 보면 현재 자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정말 마지노선까지 간다면 이 갭 띄어서 주가 슈팅을 냈던 요 자리까지도 밀릴 수 있는 자리죠. 9,200원대까지도 밀릴 수 있는 자리인데, 현재 기준에서, 일봉의 기준에서 보면요, 기존에 그래도 저점과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이 1,500원을 이탈을 했고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9,700원 자리가 있어요. 그죠? 요 자리. 실제적으로 기존의 흐름을 봐도, 자, 기존의 주가가 여기서 눌렸고 올라왔고 다시 올라왔다가 누른 자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시 눌렀다. 그러면 기존의 흐름에서 여기가 최저점, 그죠? 여기는 이제 제껴놓고 최저점, 중간저점, 그리고 그 전에 만들었던 세 번째 저점이 어디에요? 여기에요. 그러면 요 자리가 1차 지지라인 형성, 그리고 이 자리를 지지 못하면 그 다음이 이 자리까지 내려앉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정말 최후의 보류는 9,300원인 거고, 얘는 9,300원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9,7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 1,300원에서 1,500원 자리를 터치하러 올라올 확률은 높다. 그 자리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 아니면 1,5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종가 형성을 하면서 다시 한번 만원과 11,300원 사이에 대한 뭘 만들어? 박스권을 유지할 거냐, 여기서 만들어 줄 거냐, 여기서 만들어 줄 거냐예요. 지금 시장은 다 요 모양 요 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이 종목 체크해 보실 필요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린바이오도 매한가지의 흐름으로 지금 뭐 꾸준하게 주가를 눌러놓고 있다라는 거죠. 눌러놓고 있고, 기존의 자리에서 여기서 거래를 한번 터뜨렸어요. 그죠? 여기서 한번 터뜨렸다. 즉 뭐다? 여기가 단기적인 어느 정도 마지노선의 자리다. 대신 기존의 자리에서 여기 자리가 하나 있죠. 저가가 21,650원, 21,650원이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요. 넉넉 잡더라도 얘는 21,300원까지 만 열어놓고 좀 대응을 해도 될 수 있는 자리다. 정말 글쎄 말도 안 되게 빠진다면 2800원까지도 열려는 있지만 그래도 웬만한 이 자리에서 거래를 최근에 들어오지도 않고 요때 거래를 터트리면서 위아래 고점과 저점을 만들어 놨거든요. 즉 뭐 한다? 이 안에서 박스 치겠다라고 얘가 지금 차트상에서 설명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죠. 예고편을 여기서 찍어 놓은 거예요. 이 안에서 뭐 할 거야? 나 박스 칠 거야. 근데 이 예고편을 만들어 놨는데 뭔가 예고편이 이 영화의 단데 이 예고편에서 뭔가 정말 재밌을 것처럼 뭐 1분 1초라도 살짝 뭘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넣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자리가 그런 자리가 요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장중에 종가를 누르지 않고 장중에 훅 밑꼬리 달고 훅 하고 올라오는 것처럼 그러면 거래가 좀 들어오는 그런 그림으로 좀 만들어 놓을 수 있다.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는 지켜봐야 되는 자리다.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저는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대부분 제약바이오가 계속 제가 뭐 제약바이오를 신봉하는 거라기보다는 뭔가 제대로 된 슈팅을 완벽하게 다 못 냈어요. 갈 놈은 갔는데 못 간 놈들은 계속 제자리에서 배백대다가 그냥 다 주저앉은 자리거든요. 갈 거면 전체적으로 다 가고 그리고 나서 시장이 다 죽어버리든 아니면 이제 제약바이오가 지고 뭔가 다른 놈들이 가든 뭐 그런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흐름을 좀 만들었다라는 거고. 자, 오늘 버키 스튜디오라는 종목도 좀 빠졌죠. 뭐 얘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관련인 거고 알체라에 대한 영향으로 뭐 자이언트 스텝 그 다음에 최근에 뭐 계속 언급을 좀 드렸었던 에이트원 그런 종목들도 다 같이 빠졌어요. 에이트원은 전날에 8%까지 시간에 상승을 했다가 결국에는 뭐 아침부터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라는 거. 이런 알첼라 새끼 때 이런 알첼라 때문에 뭐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고. 자, 어찌됐든 이 버키 스튜디오도 같이 누른 그림인 거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땐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현재 자리는 바닥권인 거고요. 바닥에서 주가를 앞으로 조금 더 상승시키기 위한 뭐라 그럴까요?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뭐 주봉과 월봉은 아직 크게 상승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는 차트의 모양인 거죠.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는 주가를 이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횡보하는 자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평은 어느 정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자리다. 그러면 쉽게 보면 그런 자리를 얘가 이 메타버스든 어떻게 보면 뭐 OTT 관련이든요. 그런 강한 흐름을 좀 연출할 거라면 요 안에서 움직이는 박스권의 흐름을 나타낼 거고 위에 위에 대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줄 거고 그렇지 않는다면 밑에 대한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 고점 갱신은 못했고요. 못했고 다시 한번 눌릴 때 1차적으로 2,400원 부근에서 지지 2,400원에서 2,350원 부근에서 지지가 나올 거냐.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얘는 실제적으로 여기 2,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좀 더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2,100원인 거고요. 어찌됐든 얘는 바닥권이에요. 바닥권이고 이제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일 뿐이지 여기서 뭐 물려갖고 뒤질 자리는 아니다. 결국에는 손절 자리는 2,100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 3,000원대를 회복하러 온다라는 거고 그런 기준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2350원 24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이 온다면 빠르게 치고 올려서 고점 갱신을 하고 위에 대해서 횡보하는 그림이 좀 나타나 줄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요 안에 가둬놓고 횡보하는 자리가 나타날 확률도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그냥 관점에서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이길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 무더위가 장난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무더위로 이 전력 관련된 종목인데 실제적으로 무더위가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고 비도 안 오고 있고요. 노후화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밤마다 이 정전상 사태가 좀 발생하는 부분도 분명히 나타나요. 근데 최근에 거래가 빵 하고 터지면서 주가를 눌러버렸죠. 누군가 물량을 털고 나가는 그림을 좀 만들어 놓은 자리다라고도 볼 수 있는 흐름인데, 그러기에는 기존의 고점도 아직은 확인을 못했거든요. 지금 여름이 끝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 무더위가 아직까지 8월 초까지는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면 아직 이 종목에는 최소 15일, 20일 정도의 기간은 남아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렇다면 그런 자리를 4,900원 정도를 뭐야 이거 4,900원 정도가 이탈을 하냐 안 하느냐의 기준으로만 좀 본다면 실제적으로 그나마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 자리 하나, 그리고 요 자리는 오늘 살짝 깼다가 종가는 갖다 놨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4,900원.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기존 자리에서 고점을 한번 올렸던 자리, 그리고 눌렀던 자리, 그 자리가 4,800원, 그리고 나서 주가를 한번 상승시켰고 누르는 자리 이 5,400원에서 지지하지 못했으니까 한 번 더 눌린다면 이 4,800원까지도 열려 있지만 이번에는 그런 자리까지 찍기보다는 그래도 여태처럼 저점을 조금씩 늘려가는 그림이 앞으로의 행보에 나쁘지 않은 그림이라는 거거든요. 왜? 지금 저점이 조금씩이라도 올라갔고 고점도 조금씩이라도 올라간 자리예요. 그럼 이 흐름을 유지하는 그림을 한 번은 만들어주는 게 이 차트에 나쁘지 않은 그림인 거고, 그로 인해서 한 번 더 이 상승을 뽑아낼 수 있는 자리라는 모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어찌됐든 얘는 지금 기술적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눌렀어요. 분봉상에 보면 기존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 4,900원, 현재 자리도 뭐 5,000원 자리도 1차적인 자리가 하나 있네요. 이 자리 지지하면 그 다음 지지할 자리는 5,150원 위로 올려다 놓는 그림이 하나하나씩 계단식 이제 나타나야 돼. 그 다음이 5,300원. 그죠? 그 다음이 5,400원. 그 다음은 5,600원대가 나오겠네요. 5,700원대. 요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해준다면 요 자리는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하기 위한 누군가의 초석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매집이 되기 위해서는 4,900원을 종가상 웬만하면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신일전자 선풍기 관련주죠. 얘도 여름 관련 수혜주고 어떻게 보면 계양전기랑 비슷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같은 여름 관련 종목이지만 분야는 좀 다르다라는 거. 그죠? 분야는 좀 다르다라는 거고, 여름이면 한 번씩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뭐 기존의 흐름을 보면 예전에 에어컨 시대가 아니었을 때는 이 선풍기 관련으로 해서 엄청난 시세도 분출을 했지만, 뭐 여름 요새는 선풍기보다는 에어컨이 대세잖아요. 대부분 에어컨을 쓰지. 에어컨 없는 집은 솔직히 드물다. 뭐 선풍기는 다 당연히 있겠지만 매출에서도 당연히 에어컨이 선풍기보다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어떻게 보면 항상 여름
관련해서 주가를 올렸다가 윗꼬리를 달고 항상 뭐 누르는 그런 종목, 말 그대로 그냥 단기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여름 관련주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여름 관련주가 어떨 때는 4월, 5월달 미리 선반영이 되고, 어떨 때는 대부분 4월달이죠. 어떨 때는 6월달, 4월달, 6월달 이런 기준이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올해는 특별하게 시세 분출이 약했어요. 그러면서 7월달에 한번 강하게 고점을 갱신해놓고 주가를 지금 다시 누르는 자리거든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자, 이 월봉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이런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냈고 그 흐름을 거진 지금 7, 8년째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거기에 중간값을 딱 그었을 때 이 중간값 위에서 슈팅이 강하게 한번 연출이 했다. 그러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한번 뚫었다는 것과, 또 박스권 하단을 두드리다가 여기서부터 박스권 하단이 아닌 저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좀 나타냈거든요. 그죠? 그럼 다시 이번이 그냥 마지막 한 번 더 슈팅을 내놓고 누른다면, 눌러놓는다면, 눌렀는데 이 흐름이 1,8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에는 정말 3,000원, 4,000원대를 갈 수 있다라는 기준인 거고요. 그러기엔 너무 시간이 길죠. 그렇지 않고 그게 이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아직 무더위가 가지 않았고, 실제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림으로써 선반영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지수가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뭐 여기서 한 차례 올라놨지만 여기에 대한 50%를 반납시키고 주가를 다시 한번 올리는 자리거든요. 그죠? 정확하게 50% 반납을 하고 누군가 다시 한번 들어 올렸다라는 거고, 그 올린 자리가 실제적으로 반납했던 만큼 주가를 한번 올린 거예요. 그죠? 데칼코마니의 차트의 모양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냥 그 자리를 맞고 잽싸게 눌러버리는 그림이거든요. 얘도 마찬가지고 옴니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이 흐름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거래량도 그렇고 이렇게 그냥 단기적으로 끝내려고 이런 거래량을 만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차트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기존의 흐름에서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가 하나 연출된다라는 거고, 이 자리가 딱 갭 메꾸는 자리죠. 근데 굳이 이 자리 갭은 메꾸지 않아도 되거든요. 왜? 여기서 이미 확인을 했으니까. 그렇다면 요 자리에서 여기 하나 남아있고 2350원 지금 자리, 그리고 밑으로 2250원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즉 얘는 2250원이 손절 자리가 되는 거고요. 종가상 이 자리 이탈하지 않고 오늘의 저점 자리, 이 자리를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앞으로 한 번은 더 슈팅을 나타낼 확률이 있다. 분명히 2,900원에서 3,000원 정도는 한 번 더 확인하고 더 갈 거냐, 아니면 그냥 안 가고 죽일 거냐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 얘도 마찬가지, 옴니 시스템도 마찬가지.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옴니는 얘는 기존에 요런 흐름을 만들어내놨단 말이에요. 갭자리도 분명히 있지만 이 자리 안 메꿀 확률이 있고요. 요런 흐름을 괜히 이틀 동안 만들어놓은 자리는 분명히 아닐 거다. 그렇다면 얘는 정말 손절 자리는 2,850원이 되는 거고, 그 자리에서 더 유지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체크하시면 된다. 이해되시죠? 요게 하나의 중심값. 신일전자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요게 하나의 중심값이 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 차트의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혹여나 뭐 리딩과 공급방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도 부탁을 드릴게요.